조표와 조성 그리고 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표는 여기서 보시는 조표는 여기에 보시는 이게 이 모양 샵, 이걸 샵이라 그러고 올림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 플랫, 내림표라고 하고 조표는 키 시그니처라고 하며 이렇게 샵이나 플랫이 어떤 질서에 의해서 이 보표 위에 이게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 또는 낮은 음자리표 또는 가운 음자리표 다음에 놓여지는 표시를 해준 어떤 조인지 표시해주는 표로 이걸 조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표 위에 음자리표 다음으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어떤 질서에 의해서 그 질서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샵 하나 또는 플랫 하나, 뭐 샵 두 개 등등등 여러 개 이렇게 어떤 질서와 순서가 있는데 이걸 이 곡의 조를 표시해주는 조표라고 하고, 이 조표는 이 곡에서 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곡이 끝날 때까지 해당되는 모든 음에 적용되는 변화표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보듯이 파에 샵이 하나가 붙으면 이 곡에서 끝날 때까지 모든 파음에 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올림표를 해줘야 된다는 표시입니다. 여기 파에 무조건 올림표를 해줘야 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곡이 끝날 때까지 앞에 이렇게 만약에 파에 샵이 있으면 이 곡이 끝날 때까지 이 조표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파에 샵을 붙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표시가 없어도 파에 올림표가 샵이 붙지 않아도 맨 앞에 이렇게 파에 샵이 붙어 있다면 곡이 끝날 때까지 모든 파는 샵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해당되는 음에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C 플랫, C에 하나의 플랫이 있으면 뭐 시미레 이렇게 되면 시미레 시미레 그러면
여기에는 따로 플랫이 붙지 않아도 앞에 플랫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음에는, 이 시음에는 플랫을 붙여서 연주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각 해당음마다 이렇게 어떤 뭐 내려주거나 반음 올려주거나 변화를 표시해 주는 걸 조표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맨 보표 위에 음자리표 다음에 표시해 주는 걸 조표라고 하고, 그다음 이거는 맨 앞에 표시를 해주면 만약에 파자리에 샵이 있으면 이 곡이 끝날 때까지 이게 조표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파에는 샵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할 앞에 조표를 설명했고, 이번에는 임시표라는 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임시표는 앞에 조표와 같이 변화를 표시해주는 표지만, 조표는 보표 위에서 음자리표 다음에 놓여지는 변화표로 그 해당되는 모든 음의 곡이 끝날 때까지 적용이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공부할 임시표는 곡이 진행되는 중간에 그냥 중간중간에 임시로 사용되는 변화표로 같은 마디 내에서만 마디 내에 같은 음에만 변화가 적용이 된다는 특이점이 있고, 그 같은 마디 내에서도 같은 높이의 음에만 효력이 있고, 그 다음 마디 음에는 효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이 앞에 이게 지금 조표죠. 여기 보면 파랑 도 자리에 샵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곡이 끝날 때까지 파와 도에는 샵을 붙여줘야 됩니다. 파와 도가 나올 때는 반음씩 올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라의 임시표를 붙여줄게요. 라음에 임시표를 붙여주면, 여기 앞에 라에는 임시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라로 연주를 하고, 라, 솔, 라, 여기 이 라에 임시표를 붙여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한 마디인데, 여기 나오는 이 라와 뒤에 나오는 이 라에도 다 샵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마디 내에서는 이 붙여진 시점으로부터 이 마디 내의 모든 라 음들은 올림표, 즉 샵을 붙여서 연주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다른 예시로, 이 악보에는 지금 C 플랫이 높은 음자리표이고 C 플랫이 붙어 있는데, 당연히 이 곡에 나오는 모든 C에는 플랫을 붙여서 연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도 미레도 레시 파미 파시가 돼 있죠. 당연히 이 C와 이 C는 플랫을 붙여서 연주를 해줘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임시표를 설명해보면, 방금은 조표를 설명했고 임시표를 설명해볼 때 바라도 미에 플랫이 붙어 있어요. 미에. 근데 여기 미가 나왔죠. 이 미가 나왔고, 또 미가 나오는지 볼게요. 바라도 미 플랫 레도 레시 파 미
밭이 미가 또 나왔죠. 근데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 마디 내에서 같은 높이의 음에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미와 이 미는 높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랫 표시가 없다면 이 미는 플랫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 내에서라도 같은 높이의 음일 때만 적용이 되고, 만약에 이 미에도 플랫을 하고 싶다면 따로 미에 플랫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미에도 플랫 효력이 생기고, 따로 표시가 없는 이상 이 위의 미에만 미 플랫을 연주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마디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예를 들어서 C, 이 조표가 C 플랫, 미 플랫, C 플랫, 미 플랫, 라 플랫, 라가 아니고 솔이 됐죠. 라 플랫, 이렇게 세 개의 음에 C, 미, 라의 플랫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표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라파, 미파, 라파, 미파, 라파, 미파, 도파, 미파, 시, 파, 미, 파, 레파, 미파, 이렇게 두 마디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조표가 C 플랫, 미 플랫, 라 플랫 이 세 음에 무조건 이 곡이 끝날 때까지 플랫을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미의 제자리표, 이걸 제자리표 내추럴이라고 합니다. 제자리표, 글씨가 제자리표 내추럴. 그래서 이 제자리표는 플랫이었던 또는 샵이었던 반음 올려줬던 걸 제자리로, 반음 내려줬던 걸 제자리로 내추럴,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뜻으로, 여기 미에 지금 제자리가 있으면 원래 이 악보상에는 미가 반음 내려간 상태인데 이 미를 다시 원래대로 반음
반음 올려준다. 그러니까 제자리도 돌려준다로 미 제자리가 되죠. 그러면 라파 미파 그리고 도파 미파 여기에도 당연히 미 제자리로 연주를 해줘야 되고 왜냐면 한 마디 내고 같은 높이의 미죠. 그리고 라파 미파 도파 미파 그 다음에 여기도 시 제자리표가 되어 있는데 시 제자리표는 여기 C 플랫을 다시 제자리로 C 반음 내려줬던 C를 다시 원래대로 올려준다는 말로 C 제자리 C파 다시 위에 플랫이 붙었죠. 그거는 마디가 여기 바뀌었기 때문에 미 제자리 했던 걸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조표 원래의 조표대로 미를 다시 플랫을 해줘야 돼요. 그 반드시 다시 돌아올 때도 표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C파, 미플랫, 파, 레파, 미파 이 미는 당연히 이 앞에 미 플랫과 같이 적용이 돼서 미 플랫이 되는 거죠. 따로 표기를 해주지 않아도 다시 이제 원래의 조표로 가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표는 그냥 한 마디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높이 같은 음이라도 같은 미지만 이 위의 음에 만약에 플랫을 원래 아무 조표가 없는데 플랫을 해주는 경우 밑에 만약에 한 마디 안에 위의 미와 아래 한 옥타브 아래의 미가 둘 다 플랫을 해주고 싶다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같은 미라고 생각해서 표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임시표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되고 조표로 사용을 할 때는 조성이 중간에 조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앞에 맨 처음에 여기 음자리표 다음에 설정해줬던 이 조표가 거기 끝날 때까지 또는 조표가 바뀔 때까지 적용이 모든 이 해당 음들에 적용이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표만 잘 헷갈리지 않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조와 조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먼저 여기 이 조라는 건 어떤 곡 또는 그 곡의 부분에서 음을 정리한 음조직 중 지배적이고 중심적인 한 음을 으뜸음으로 하고 그 으뜸음이 음악 전체에 미치는 힘을 말합니다. 즉 어떤 음을 으뜸음으로 정하여 어떤 음계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악곡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으뜸음과 음계의 관계를 그 으뜸음과 음계의 관계를 조라 그러고 그 성질을 조성이라고 합니다. 약간 정리를 하자면 조는 어떤 음을 으뜸음으로 정하여 어떤 음계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의 악곡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는
어떤 곡 또는 그 곡의 한 어떤 부분에서 음을 정리한 음조직 중 지배적이고 중심적인 한 음을 으뜸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으뜸음과 음계의 관계를 조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으뜸음과 음계 스케일을 말하고 음계의 관계를 조라고 하고 조성은 이 관계의 성질 성격을 조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와 조성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케일에 대해서 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야 이 조와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성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계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는 여기 보시면 건반을 여기 보시면 도, 레, 아이고 레가 아니고 도, 도샵, 레, 레샵,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가 아니구나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이렇게 이 도샵은 레 플랫이 될 수도 있고 레샵은 미 플랫이 될 수도 있고 파샵은 솔 플랫이 될 수도 있고 솔샵은 라 플랫이 될 수도 있고 라샵은 시 플랫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이 조는 이렇게 7개의 음으로 조를 만들면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7음 조성을 만들면 총 12개의 조가 만들어집니다.